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뉴스를 봤는데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나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굉장히 구미 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보고 그리고 다주택 포지션을 가져봤던 제가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을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입장에서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도준이 인생을 한번 다시 사는 것처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되돌아본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에 그렇게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으면 강남 3구에 등기를 치는 것, 혹은 이슈가 됐었던 둔촌주공을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소득요건 없다. 4% 초중반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DSR 규제의 예외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장점이 세 가지인데요. 소득 요건을 안 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DSR 규제라는 게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 여러분의 소득 대비해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양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서민이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공정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서민은 서울의 아파트를 살 돈을 은행에서 그렇게 쉽게 빌려주면 안 되는 게 공정의 원칙이 맞는 건데, 맞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은 비정상적이게도 전세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자기 소득 대비해서 무리하게 대출과 전세금을 끌어다가 갭 투자를 하다가 그런 위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DSR 대출, 즉 소득 요건을 안 보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는 없던 규제가 생겨났는데, 그거를 우회하게끔 만들어준 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고, 저금리, 요새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 7%까지 올라갔었다. 금리 인상이 주춤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 초반대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는 대출을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1년간의 절판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빨리 사라, 1년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1년 하고도 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뉴스에서 무주택자 서민들 부글부글 좌절 어쩌고 기사 나면은 또 풀어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주택자라면, 저는 만약에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한다면 지금은 강남 3구 아니면 등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동산 인플루언서라는 업자는 강남 3구를 추천해 주는데, 그분은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마용성에 엄청 구축을 추천하는데, 사실 그 돈이면 강남 3구에 등기를 하는 게 낫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보태가지고 청약을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용성도 비추하고요. 강남 3구에 역삼 아이파크 이런데 10평짜리 9평짜리 아파트가 7억 5천에서 7억 6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데를 등기를 하거나, 잠실의 파크리오가 약 12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면은 비 공급 제곱미터니까 한 17평 된다고 보겠죠. 전용 12평. 이런 아파트를 8억 정도에 주고 사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세와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이게 코로나 이전의 가격보다 낮아진 가격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아니면 저는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보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둔촌주공이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둔촌주공 미계약 미분양 날 거라는 걸로 조회수를 엄청 빨았던 유튜버로서, 이제 와서 너 둔촌주공 추천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진 게, 전매 제한이 10년이었던 게 3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인 현재 이거를 청약을 받으면 원래대로라면 2033년 우리가 달나라에 갈 시점에 매도가 가능했는데 반해서, 지금은 2026년이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진 거고요. 제가 이게 미계약 날 거라고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중도금 규제가 존재해가지고 12억 원 이상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현금 조달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이 나오면 결국에
돈 없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게 참 장점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특례보금자리 풀어주게 되면 DSR 규제도 결국에 둔촌주공처럼 12,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은 안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이붕, 마용성 포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용산을 포함한 썩다리 아파트들을 특례보금자리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9억 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미 용산에서 좀 괜찮은 상품군들은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즉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하면은 말만 아파트지 다세대 다가구 빌라 같은 거 지어놓고 아파트라고 팔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라고 팔거나 그런 거 팔면서 뭐 업자들이 자산을 사야 부자가 되고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거는 들으시면 안 되고, 한강 이북에서 또 그럼 용산엔 또 그런 게 없어요. 뭐 마포나 성동구 가서 찾아보면 어디 산 막 그런 고바위 위에 그런 썩다리 아파트 막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추천하면서 업자들이 이런 것도 사라, 옛날에 이런 것도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건 전세 가격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썩다리 아파트들은 가격이 안 오르니까 차라리 저 아파트를 사서 내가 그냥 오래 살겠다라고 샀던 것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엄청 올랐던 거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이 살기에 전월세 가격이 매우 쌉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이 전월세 가격 낮은 걸 활용해서 더 좋은 기회를 노리기에 너무 좋은 시즌이고, 굳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거면 그 돈이면 곧 죽어도 강남에 등기하는 게 맞는 시점인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학군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스탄 계열이랑 동남아 쪽에서 엄청나게 이민 올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중남미에서도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내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느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걸 원하냐 안 원하냐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인구 감소 시대에는 순수 한국인들만 모여있는 학군이 점점 중요하게 되어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10년 15년 지나면 분명히 현실화될 겁니다. 그게. 그리고 동네가 좋아질 거라는 환상은 MB의 뉴타운 때로 끝났습니다. 동네가 안 좋아지는 거를 봤고 신축이 들어오면 그 신축을 분양받았고 혹은 매수해가지고 이 집을 높은 가격에 팔고 다 학군지로 이동하는 게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이북 썩다리 구축은 제가 아직까지 비추하는 거고,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이런 거 믿을 바에는 차라리 이번 주에 로또 걸린다는 걸 믿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결론으로 말하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거면 강남 3구로 가라. 집값이 계속 내린다는 말은 이제 그만 믿자. 저는 뭐 요새 모 교수님들 뭐 나와가지고 뭐 집값 이제 하락이 시작이다 어쩌고 하는데, 그런 말들은 2013년 14년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명인들은 뭐 전세 산다, 집 사라는 건 뭐 친구도 아니고 다 뭐 그런 사기꾼이다 했는데, 이제 뭐 조정을 받을 지역들은 받은 만큼 받았던 것 같고, 서울 외의 경기 외곽 지역들이 뭐 15억 간다 이랬던 지역들은 회복이 요원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이 일어났으면 이 조정 상태로 쭉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하락이 나오기보다는요. 그리고 썩다리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비강남 지역이라면 전세 살면서 기회를 엿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청약을 받아야 된다. 다음 사이클의 신축이 결국에 장을 주도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상승기 끝물에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정리하고 포지션을 변경해 놨는데, 저는 강남이나 반포나 이런 지역들에 청약이 나오면 다시금 도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과거의 기준으로는 제가 자격이 안 됐겠지만은 이제 점점 규제가 풀리고 있고, 그리고 청약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아파트 이 조정기가 끝나고 아파트 가격 상승기가 올 무렵에 맞춰서 시장에 나올 때 시장을 주도할 곳들은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신축이어야 되는데, 그 신축들이 지금 분양을 한다면 또 지금 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 지원을 안 함으로써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거면 강남으로 가라. 썩다리 구축 아파트를 살 바에 청약을 받자. 둔촌주공 무순위 추첨도 점검할 만하다.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